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강산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남의 집머슴살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20살이 훌쩍 넘도록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뙑이 없었지만 그의 성실하고 착한 성품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었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돕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없는 살림에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밭일을 하러 가는데 마을 어귀의 늙은 고목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평생 그렇게 흙만 파먹고 살 텐가? 뜬금없는 노인의 물음에 강산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늘 이렇게 살아왔는 거려. 제 팔자에 무슨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허허, 사람이란 각자 제 복을 타고나는 법이지만 그 복을 찾아 나서는 것도 제 몫이지. 저 멀리 서쪽 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서천서역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부족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군. 서천서역국이라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으니 서천서역국이겠지?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복을 관장하는 꽃밭이 있다고들 하더군. 그날 밤, 강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지. 서천서역국에 가서 내 복을 한번 타와 보자. 다음 날 새벽, 강산은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서천서역국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길을 알 리 없으니 그저 해가 지는 서쪽만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을까? 발은 부르트고 배는 허기졌지만 강산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져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강산의 눈에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이 있는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부잣집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큰 집은 등불 하나만 켜진 채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강산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처녀는 강산을 사랑방으로 안내하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는 건가요? 저는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제 복을 찾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강산의 말에 처녀의 얼굴에 잠시 수심이 가득 차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서천서역국에 가시거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남편 복이 없어 아직 혼인을 못하고 있답니다. 강산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유한 처녀가 왜 혼인을 못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와 혼인 이야기만 오가면 상대 남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벌써 5번이나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여자라 수군대고 아무도 제게 장가들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평생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아가씨의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꼭 그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강산에게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주고 길에서 먹을 주먹밥까지 싸주었습니다. 강산은 고마운 마음을 안고 다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더 걷자 이번에는 마당에 커다란 배나무 세 그루가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 길이요? 예, 서천 서역국의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오, 그거 잘 됐구먼. 그럼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게나. 우리 집에 저렇게 큰 배나무가 세 그루나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꽃만 피고 배가 단 한 개도 열리지를 않네? 그 이유를 꼭 좀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난 강산은 쉼없이 서쪽으로 걸어가다 큰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는 작은 방죽이 있었고 한 아이가 홀로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옆에 놓인 물고기 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얘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깜짝이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루 종일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저한테 말을 건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아저씨는 어디를 가시는 길이세요? 나는 서천 서역국의 복을 타러 가는 중이란다. 정말요? 그럼 그곳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요. 그래, 알겠다. 꼭 알아봐 주마. 이제 해가 지려하니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준 강산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험한 고개를 몇 개나 더 넘자 날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저 멀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강산은 반가운 마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계시오.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이토록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들어오구려. 노인의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고 살림살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강산에게 저녁상이라며 찬물 한 그릇과 감자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내 가진 것이 이게 전부라오. 이것도 못 구할 때가 많지. 강산은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허름한 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하루만 더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갈 길이 바쁘지 않은가? 하루 늦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강산은 지붕에 구멍을 막고 진흙으로 벽의 틈새를 메우고 황무지 같던 작은 밭까지 정성껏 일구었습니다. 노인은 땀 흘리는 강산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본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구려. 저야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했지?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복이 없어 그곳에서 복을 좀 타오려고 합니다. 더 가봐야 소용없으니 그만 돌아가게. 예.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들이 많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강산은 처녀의 혼인 문제, 배나무 주인의 걱정, 낚시하는 아이의 사연까지 노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탁들이었나?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네. 낚시하는 아이에게는 강물을 퍼다가 뿌려주게. 그러면 알게 될 것이야. 배나무 주인에게는 나무 밑에 묻힌 것을 파내어 버리라고 일러주고, 혼자 사는 처녀에게는 동자삼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알려주게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서천 서역국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제 복은 어찌합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서천 서역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될 걸세.
강사는 노인의 말을 믿고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낚시하던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제가 부탁드린 건 알아오셨어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구나. 강산이 강물을 손으로 벗어 아이에게 뿌리자 놀랍게도 아이는 그대로 쓰러지더니 어린아이 모양을 한 인삼뿌리로 변했습니다. 바로 귀한 약재인 동자삼이었습니다. 강산은 동자삼을 소중히 보찜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배나무 주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되었는가? 나무 밑을 파서 그 안에 묻힌 것을 꺼내 버려야 한답니다. 집주인이 삽으로 땅을 파보니 나무 뿌리 사이에 커다란 황금빛 돌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허, 이것 참. 이놈 때문에 배가 열리지 않았던 게로군. 이건 아무래도 자네가 가져가야 할 물건 같으니 어서 가져가게. 자네 덕분에 평생의 숙제를 풀었네. 고맙네. 강사는 금덩이를 받아들고 마침내 처녀가 사는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나그네님. 제 부탁은 알아보셨는지요? 아가씨. 동자삼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평생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 그런 남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결국 평생 혼자 살 팔자인가 봅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어딘가에 아가씨의 짝이 분명 있을 겁니다. 위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님의 복을 타러 갔던 일은 어찌 되었나요?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저 오는 길에 요상하게 생긴 뿌리 하나와 돌덩이 하나만 얻었지요. 강산이 보찜을 풀어 물건들을 보여주자 그것들을 살펴본 처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이건 귀한 동자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틀림없는 금덩어리예요. 처녀는 활짝 웃으며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짝이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예. 저는 복을 타오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씨, 부탁을 들어주려는 성실함.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복이었나 봅니다. 그제야 강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멀리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산은 처녀와 혼인하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처녀를 괴롭히던 불행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강산은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초가집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부인, 제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산은 아내가 챙겨준 쌀과 옷, 돈을 가지고 노인이 살던 산골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는 초가집은커녕 집터조차 찾을 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산이 어리둥절하여 돌아서려는데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잎사귀에는 서천서역국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빈터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서천서역국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남을 돕는 마음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강산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남의 집머슴살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20살이 훌쩍 넘도록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뙑이 없었지만 그의 성실하고 착한 성품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었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돕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없는 살림에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밭일을 하러 가는데 마을 어귀의 늙은 고목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평생 그렇게 흙만 파먹고 살 텐가? 뜬금없는 노인의 물음에 강산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늘 이렇게 살아왔는 거려. 제 팔자에 무슨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허허, 사람이란 각자 제 복을 타고나는 법이지만 그 복을 찾아 나서는 것도 제 몫이지. 저 멀리 서쪽 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서천서역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부족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군. 서천서역국이라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으니 서천서역국이겠지?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복을 관장하는 꽃밭이 있다고들 하더군. 그날 밤 강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지. 서천서역국에 가서 내 복을 한번 타와 보자. 다음 날 새벽 강산은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서천서역국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길을 알 리 없으니 그저 해가 지는 서쪽만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을까 발은 부르트고 배는 허기졌지만 강산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져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강산의 눈에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이 있는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부잣집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큰 집은 등불 하나만 켜진 채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강산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처녀는 강산을 사랑방으로 안내하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는 건가요? 저는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제 복을 찾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강산의 말에 처녀의 얼굴에 잠시 수심이 가득 차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서천서역국에 가시거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남편 복이 없어 아직 혼인을 못하고 있답니다. 강산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유한 처녀가 왜 혼인을 못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와 혼인 이야기만 오가면 상대 남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벌써 5번이나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여자라 수군대고 아무도 제게 장가들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평생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아가씨의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꼭 그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강산에게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주고 길에서 먹을 주먹밥까지 싸주었습니다. 강산은 고마운 마음을 안고 다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더 걷자 이번에는 마당에 커다란 배나무 3그루가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 길이요? 예, 서천서역국의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오, 그거 잘 됐구먼. 그럼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게나. 우리 집에 저렇게 큰 배나무가 3그루나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꽃만 피고 배가 단 한 개도 열리지를 않네? 그 이유를 꼭 좀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난 강사는 쉼없이 서쪽으로 걸어가다 큰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는 작은 방죽이 있었고 한 아이가 홀로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옆에 놓인 물고기 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얘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깜짝이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루 종일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저한테 말을 건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아저씨는 어디를 가시는 길이세요? 나는 서천 서역국에 복을 타러 가는 중이란다. 정말요? 그럼 그곳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요. 그래, 알겠다. 꼭 알아봐 주마. 이제 해가 지려하니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준 강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험한 고개를 몇 개나 더 넘자 날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저 멀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강사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계시오.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이토록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들어오구려. 노인의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고 살림살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강산에게 저녁상이라며 찬물 한 그릇과 감자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내 가진 것이 이게 전부라오. 이것도 못 구할 때가 많지. 강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허름한 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하루만 더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갈 길이 바쁘지 않은가? 하루 늦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강사는 지붕에 구멍을 막고 진흙으로 벽의 틈새를 메우고 황무지 같던 작은 밭까지 정성껏 일구었습니다. 노인은 땀 흘리는 강산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본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구려. 저야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했지?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복이 없어 그곳에서 복을 좀 타오려고 합니다. 더 가봐야 소용없으니 그만 돌아가게. 예.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들이 많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강사는 처녀의 혼인 문제, 배나무 주인의 걱정, 낚시하는 아이의 사연까지 노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탁들이었나?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네. 낚시하는 아이에게는 강물을 퍼다가 뿌려주게. 그러면 알게 될 것이야. 배나무 주인에게는 나무 밑에 묻힌 것을 파내어 버리라고 일러주고, 혼자 사는 처녀에게는 동자삼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알려주게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서천 서역국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제 복은 어찌합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서천 서역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될 걸세. 강사는 노인의 말을 믿고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낚시하던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제가 부탁드린 건 알아오셨어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구나. 강산이 강물을 손으로 벗어 아이에게 뿌리자 놀랍게도 아이는 그대로 쓰러지더니 어린아이 모양을 한 인삼뿌리로 변했습니다. 바로 귀한 약재인 동자삼이었습니다. 강사는 동자삼을 소중히 보찜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배나무 주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되었는가?
나무 밑을 파서 그 안에 묻힌 것을 꺼내 버려야 한답니다. 집주인이 삽으로 땅을 파보니 나무 뿌리 사이에 커다란 황금빛 돌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 참. 이놈 때문에 배가 열리지 않았던 게로군. 이건 아무래도 자네가 가져가야 할 물건 같으니 어서 가져가게. 자네 덕분에 평생의 숙제를 풀었네. 고맙네. 강사는 금덩이를 받아들고 마침내 처녀가 사는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나그네님. 제 부탁은 알아보셨는지요? 아가씨. 동자삼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평생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결국 평생 혼자 살 팔자인가 봅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어딘가에 아가씨의 짝이 분명 있을 겁니다. 위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님의 복을 타러 갔던 일은 어찌 되었나요?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저 오는 길에 요상하게 생긴 뿌리 하나와 돌덩이 하나만 얻었지요. 강산이 보찜을 풀어 물건들을 보여주자 그것들을 살펴본 처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귀한 동자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틀림없는 금덩어리예요. 처녀는 활짝 웃으며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짝이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저는 복을 타오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씨, 부탁을 들어주려는 성실함.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복이었나 봅니다. 그제야 강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멀리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산은 처녀와 혼인하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처녀를 괴롭히던 불행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강산은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초가집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부인, 제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산은 아내가 챙겨준 쌀과 옷, 돈을 가지고 노인이 살던 산골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는 초가집은커녕 집터조차 찾을 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산이 어리둥절하여 돌아서려는데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잎사귀에는 서천서역국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빈터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서천서역국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남을 돕는 마음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강산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남의 집머슴살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20살이 훌쩍 넘도록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뙑이 없었지만 그의 성실하고 착한 성품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었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돕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없는 살림에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밭일을 하러 가는데 마을 어귀의 늙은 고목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평생 그렇게 흙만 파먹고 살 텐가? 뜬금없는 노인의 물음에 강산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늘 이렇게 살아왔는거려. 제 팔자에 무슨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란 각자 제 복을 타고나는 법이지만 그 복을 찾아 나서는 것도 제 몫이지. 저 멀리 서쪽 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서천서역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부족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군. 서천서역국이라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으니 서천서역국이겠지?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복을 관장하는 꽃밭이 있다고들 하더군. 그날 밤, 강사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지. 서천서역국에 가서 내 복을 한번 타와 보자. 다음 날 새벽, 강사는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서천서역국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길을 알 리 없으니 그저 해가 지는 서쪽만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을까, 발은 부르트고 배는 허기졌지만 강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져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강산의 눈에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이 있는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부잣집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큰 집은 등불 하나만 켜진 채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강산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처녀는 강산을 사랑방으로 안내하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는 건가요? 저는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제 복을 찾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강산의 말에 처녀의 얼굴에 잠시 수심이 가득 차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서천서역국에 가시거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남편 복이 없어 아직 혼인을 못하고 있답니다. 강산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유한 처녀가 왜 혼인을 못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와 혼인 이야기만 오가면 상대 남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벌써 5번이나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여자라 수군대고 아무도 제게 장가들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평생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아가씨의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꼭 그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강산에게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주고 길에서 먹을 주먹밥까지 싸주었습니다. 강산은 고마운 마음을 안고 다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더 걷자 이번에는 마당에 커다란 배나무 3그루가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 길이요? 예, 서천서역국의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오, 그거 잘 됐구먼. 그럼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게나. 우리 집에 저렇게 큰 배나무가 3그루나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꽃만 피고 배가 단 한 개도 열리지를 않네? 그 이유를 꼭 좀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난 강산은 쉼없이 서쪽으로 걸어가다 큰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는 작은 방죽이 있었고 한 아이가 홀로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옆에 놓인 물고기 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얘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허, 깜짝이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루 종일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저한테 말을 건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아저씨는 어디를 가시는 길이세요?
나는 서천서역국에 복을 타러 가는 중이란다. 정말요? 그럼 그곳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요. 그래, 알겠다. 꼭 알아봐 주마. 이제 해가 지려하니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준 강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험한 고개를 몇 개나 더 넘자 날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저 멀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강사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계시오.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이토록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들어오구려. 노인의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고 살림살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강산에게 저녁상이라며 찬물 한 그릇과 감자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내 가진 것이 이게 전부라오. 이것도 못 구할 때가 많지. 강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허름한 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하루만 더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갈 길이 바쁘지 않은가? 하루 늦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강사는 지붕에 구멍을 막고 진흙으로 벽의 틈새를 메우고 황무지 같던 작은 밭까지 정성껏 일구었습니다. 노인은 땀 흘리는 강산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본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구려. 저야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했지?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복이 없어 그곳에서 복을 좀 타오려고 합니다. 더 가봐야 소용없으니 그만 돌아가게. 예.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들이 많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강사는 처녀의 혼인 문제, 배나무 주인의 걱정, 낚시하는 아이의 사연까지 노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탁들이었나?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네. 낚시하는 아이에게는 강물을 퍼다가 뿌려주게. 그러면 알게 될 것이야. 배나무 주인에게는 나무 밑에 묻힌 것을 파내어 버리라고 일러주고, 혼자 사는 처녀에게는 동자삼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알려주게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서천서역국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제 복은 어찌합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서천서역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될 걸세. 강사는 노인의 말을 믿고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낚시하던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제가 부탁드린 건 알아오셨어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구나. 강산이 강물을 손으로 벗어 아이에게 뿌리자 놀랍게도 아이는 그대로 쓰러지더니 어린아이 모양을 한 인삼뿌리로 변했습니다. 바로 귀한 약재인 동자삼이었습니다. 강사는 동자삼을 소중히 보찜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배나무 주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되었는가? 나무 밑을 파서 그 안에 묻힌 것을 꺼내 버려야 한답니다. 집주인이 삽으로 땅을 파보니 나무 뿌리 사이에 커다란 황금빛 돌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 참. 이놈 때문에 배가 열리지 않았던 게로군. 이건 아무래도 자네가 가져가야 할 물건 같으니어서 가져가게. 자네 덕분에 평생의 숙제를 풀었네. 고맙네. 강사는 금덩이를 받아들고 마침내 처녀가 사는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나그네님. 제 부탁은 알아보셨는지요? 아가씨.
동자삼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평생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 그런 남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결국 평생 혼자 살 팔자인가 봅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어딘가에 아가씨의 짝이 분명 있을 겁니다. 위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님의 복을 타러 갔던 일은 어찌 되었나요?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저 오는 길에 요상하게 생긴 뿌리 하나와 돌덩이 하나만 얻었지요. 강산이 보찜을 풀어 물건들을 보여주자 그것들을 살펴본 처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이건 귀한 동자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틀림없는 금덩어리예요. 처녀는 활짝 웃으며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짝이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예. 저는 복을 타오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씨, 부탁을 들어주려는 성실함.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복이었나 봅니다. 그제야 강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멀리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산은 처녀와 혼인하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처녀를 괴롭히던 불행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강산은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초가집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부인, 제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산은 아내가 챙겨준 쌀과 옷, 돈을 가지고 노인이 살던 산골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는 초가집은커녕 집터조차 찾을 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산이 어리둥절하여 돌아서려는데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잎사귀에는 서천서역국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빈터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서천서역국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남을 돕는 마음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강산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남의 집머슴살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20살이 훌쩍 넘도록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뙑이 없었지만 그의 성실하고 착한 성품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었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돕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없는 살림에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밭일을 하러 가는데 마을 어귀의 늙은 고목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평생 그렇게 흙만 파먹고 살 텐가? 뜬금없는 노인의 물음에 강산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늘 이렇게 살아왔는거려. 제 팔자에 무슨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허허, 사람이란 각자 제 복을 타고나는 법이지만 그 복을 찾아 나서는 것도 제 몫이지. 저 멀리 서쪽 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서천서역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부족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군. 서천서역국이라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으니 서천서역국이겠지?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복을 관장하는 꽃밭이 있다고들 하더군. 그날 밤 강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지. 서천서역국에 가서 내 복을 한번 타와 보자. 다음 날 새벽
강사는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서천서역국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길을 알 리 없으니 그저 해가 지는 서쪽만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을까? 발은 부르트고 배는 허기졌지만 강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져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강산의 눈에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이 있는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부잣집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큰 집은 등불 하나만 켜진 채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강산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처녀는 강산을 사랑방으로 안내하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는 건가요? 저는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제 복을 찾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강산의 말에 처녀의 얼굴에 잠시 수심이 가득 차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서천서역국에 가시거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남편 복이 없어 아직 혼인을 못하고 있답니다. 강산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유한 처녀가 왜 혼인을 못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와 혼인 이야기만 오가면 상대 남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벌써 5번이나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여자라 수군대고 아무도 제게 장가들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평생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아가씨의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꼭 그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강산에게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주고 길에서 먹을 주먹밥까지 싸주었습니다. 강산은 고마운 마음을 안고 다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더 걷자 이번에는 마당에 커다란 배나무 3그루가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 길이요? 예, 서천서역국의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오, 그거 잘 됐구먼. 그럼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게나. 우리 집에 저렇게 큰 배나무가 3그루나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꽃만 피고 배가 단 한 개도 열리지를 않네? 그 이유를 꼭 좀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난 강산은 쉼없이 서쪽으로 걸어가다 큰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는 작은 방죽이 있었고 한 아이가 홀로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옆에 놓인 물고기 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얘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허, 깜짝이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루 종일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저한테 말을 건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아저씨는 어디를 가시는 길이세요? 나는 서천서역국의 복을 타러 가는 중이란다. 정말요? 그럼 그곳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요. 그래, 알겠다. 꼭 알아봐 주마. 이제 해가 지려하니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준 강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험한 고개를 몇 개나 더 넘자 날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저 멀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강사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계시오.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이토록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들어오구려. 노인의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고 살림살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강산에게 저녁상이라며 찬물 한 그릇과 감자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내 가진 것이 이게 전부라오. 이것도 못 구할 때가 많지. 강산은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허름한 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하루만 더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갈 길이 바쁘지 않은가? 하루 늦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강산은 지붕에 구멍을 막고 진흙으로 벽의 틈새를 메우고 황무지 같던 작은 밭까지 정성껏 일구었습니다. 노인은 땀 흘리는 강산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본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구려. 저야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했지?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복이 없어 그곳에서 복을 좀 타오려고 합니다. 더 가봐야 소용없으니 그만 돌아가게. 예.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들이 많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강산은 처녀의 혼인 문제, 배나무 주인의 걱정, 낚시하는 아이의 사연까지 노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탁들이었나?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네. 낚시하는 아이에게는 강물을 퍼다가 뿌려주게. 그러면 알게 될 것이야. 배나무 주인에게는 나무 밑에 묻힌 것을 파내어 버리라고 일러주고, 혼자 사는 처녀에게는 동자삼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알려주게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서천 서역국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제 복은 어찌합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서천 서역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될 걸세. 강산은 노인의 말을 믿고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낚시하던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제가 부탁드린 건 알아오셨어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구나. 강산이 강물을 손으로 벗어 아이에게 뿌리자 놀랍게도 아이는 그대로 쓰러지더니 어린아이 모양을 한 인삼뿌리로 변했습니다. 바로 귀한 약재인 동자삼이었습니다. 강산은 동자삼을 소중히 보찜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배나무 주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되었는가? 나무 밑을 파서 그 안에 묻힌 것을 꺼내 버려야 한답니다. 집주인이 삽으로 땅을 파보니 나무 뿌리 사이에 커다란 황금빛 돌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 참. 이놈 때문에 배가 열리지 않았던 게로군. 이건 아무래도 자네가 가져가야 할 물건 같으니 어서 가져가게. 자네 덕분에 평생의 숙제를 풀었네. 고맙네. 강산은 금덩이를 받아들고 마침내 처녀가 사는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나그네님. 제 부탁은 알아보셨는지요? 아가씨. 동자삼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평생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결국 평생 혼자 살 팔자인가 봅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어딘가에 아가씨의 짝이 분명 있을 겁니다. 위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님의 복을 타러 갔던 일은 어찌 되었나요?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저 오는 길에 요상하게 생긴 뿌리 하나와 돌덩이 하나만 얻었지요. 강산이 보찜을 풀어 물건들을 보여주자 그것들을 살펴본 처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귀한 동자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틀림없는 금덩어리예요. 처녀는 활짝 웃으며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짝이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예. 저는 복을 타오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씨, 부탁을 들어주려는 성실함.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복이었나 봅니다. 그제야 강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멀리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산은 처녀와 혼인하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처녀를 괴롭히던 불행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강산은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초가집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부인, 제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산은 아내가 챙겨준 쌀과 옷, 돈을 가지고 노인이 살던 산골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는 초가집은커녕 집터조차 찾을 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산이 어리둥절하여 돌아서려는데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잎사귀에는 서천서역국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빈터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서천서역국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남을 돕는 마음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강산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남의 집머슴살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20살이 훌쩍 넘도록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뙑이 없었지만 그의 성실하고 착한 성품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었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돕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없는 살림에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밭일을 하러 가는데 마을 어귀의 늙은 고목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평생 그렇게 흙만 파먹고 살 텐가? 뜬금없는 노인의 물음에 강산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늘 이렇게 살아왔는거려. 제 팔자에 무슨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허허, 사람이란 각자 제 복을 타고나는 법이지만 그 복을 찾아 나서는 것도 제 몫이지. 저 멀리 서쪽 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서천서역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부족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군. 서천서역국이라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으니 서천서역국이겠지?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복을 관장하는 꽃밭이 있다고들 하더군. 그날 밤 강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지. 서천서역국에 가서 내 복을 한번 타와 보자. 다음 날 새벽 강산은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서천서역국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길을 알 리 없으니 그저 해가 지는 서쪽만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을까 발은 부르트고 배는 허기졌지만 강산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져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강산의 눈에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이 있는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부잣집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큰 집은 등불 하나만 켜진 채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강산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